수도권에 내려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한 주 더 연장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시설들은 더 늘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다시 문을 연 지 3개월밖에 안 된 부평구 자활센터 건물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제19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산사태 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내륙을 관통할 거란 예보와 함께 태풍의 위력과 주말 사이 태풍 이동 경로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한 주 더 연장됩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시설은 더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주 더, 수도권에 내린 2.5단계 조치는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6일까지 2.5단계 조치가 예정돼 있던 수도권 지역은 오는 13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 여러 시설과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5단계 조치는 일주일만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 동향을 보면 폭발적인 증가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면 이후 단계를 낮추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시설들도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5단계 연장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한편 이 조치를 따라야 하는 시설은 늘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야간 시간대,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는 조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빙수 판매점도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들 판매점의 특성도 프랜차이즈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교육계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초중고 원격 수업도 연장이 됩니다. 2.5단계 조치가 유지가 되면서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를 계속 지켜야 하고요. 여기에 이번 조치에서 추가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학원과 유사한 직업훈련기관도 추가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교육기관은 모두 비대면 수업만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강화된 조치들은 7일 0시부터 반영이 되며 오는 13일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여월동에 사는 60대 남성 A씨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3일 양성 판정을 받은 부천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으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함께 감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심곡본동에 거주하는 또 다른 확진자인 60대 남성 B씨는 지난 2일부터 발열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포에서는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일과 3일 이틀 동안 김포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한편 김포에서는 교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달 1일까지 총 25일 동안 매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5월 부평구 자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분산돼 있는 자활 프로그램 운영 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실효성을 높인 공간인데요. 그런데 문을 연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건물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평구 자활센터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안내판도 눈에 띕니다. 물을 말리기 위해 선풍기도 갖다 놓은 상황. 건물에 물이 새는 겁니다. 비온
다음부터는 냄새가 이렇게 나요. 냄새가.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여기 사무실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천장 곳곳이 뜯겨져 있습니다. 물에 젖은 타일을 뜯어낸 건데요. 이렇게 한 켠에는 뜯어낸 타일이 쌓여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에 젖은 타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곰팡이가 쓴 상황입니다. 부평구 자활센터가 문을 연 건 지난 5월. 문을 연 지 단 3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벽에도 곰팡이도 쓸고 저기 천장에 보면 30년 된 건물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비가 보다시피 이렇게 비가 줄줄 샌다는 거는 진짜 혈세를 너무 낭비한 것 같아서. 부평구는 지난 2018년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였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예상 사업비는 약 40억 원, 리모델링 비용은 5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리모델링 비용은 16억 9천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11억 원이 늘었습니다. 3배나 많아진 겁니다. 부평구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특히 이익성 부평구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도 누수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졸속으로 이 사업 계획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정말 폐해가 지금 생긴 거죠.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건물이 생각보다 너무 낡아 방수공사 등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진행해야 할 공사들이 많았다며 이에 리모델링 예산이 추가로 많이 필요했고 누수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총 사업비 53억 원에 개관한 지는 이제 막 3달. 부평구 자활센터에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정중앙에서 관통할 거란 예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상 진로에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언제 가장 고비일까요? 네, 이 태풍 하이선은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도 동쪽에 위치하는 시점이 7일 월요일 오전 9시경으로 예상하는데 그때부터 내륙 입장에서 보면 7일 낮 12시를 전후해서 이 태풍이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 이 하이선의 특징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고요.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리는 루사와 매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진로는 같지 않지만 2003년도 태풍 매미, 2002년도 태풍 루사와 비교할 때 이 태풍이 가장 발달하는 6일경에 중심 부분 기압이 920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와 비교해서 우열을 다투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매우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예보가 나온 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비와 바람이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태풍이 접근할 때 비태풍이냐 바람 태풍이냐를 따지는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태풍 하이선의 그 구름 사진 영상을 볼 때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5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비와 강한 바람이 우려되는 태풍입니다. 네, 하이선은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번째 태풍입니다. 아직까지 태풍 피해가 다 복구되기 전에 태풍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에 태풍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그 5호 장미, 8호 바비,
9호 마이삭 이 10호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관통한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네 번째 태풍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7월에 1개, 8월에 3개, 9월에 3개, 합이 7개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해로 기록이 됐는데 올해는 이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4개로 기록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적어도 9월 말 또는 10월 상순까지는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10호가 지나고 난 뒤에도 한두 개의 태풍은 더 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특징과 진로에 대해서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 소식이 들리면서 전국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특히 큰 비로 약해진 집안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데요. 전문가들은 위험 징후나 관련 당국의 위험 경보에 따라 즉시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46번 국도 강원도 진부량 구간에 200여 톤의 토사가 흘러내린 겁니다. 부산과 경북 등 마이삭이 지나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라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됐고 위험 지역 주민들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은 길어진 장마로 집안이 크게 약해진 탓에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태풍 마이삭 북상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산사태 위험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가 현재는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더욱이 이미 한 차례 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아직 완전 복구가 되기 전이어서 산사태에 더욱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게 또 엎친 덮친 겨로 또 이제 복구를 좀 하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예상을 못 하잖아요. 피해를 더 입을까 봐 그게 또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는 발생 후보다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산자락 주변이나 집안이 약해 옹벽을 설치한 곳 등에는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별 위험 지역을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부족해 앞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빠른 사전 대피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워낙 순식간에 발생해 일단 왔다 하면 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징후로 땅이 울리는 소리와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는 것도 땅속에 물이 과포화됐다는 신호입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평소와 다른 물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흙탕물이 일부 흘러내린다 이런 경우, 그리고 토석이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경사 아래면에 낙석에 의해서 돌 부스러기 또는 흙이 쌓여 있거나 장기간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이런 곳에 이 산사태 위험 징후가 좀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대피는 넓은 도로 쪽이나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당국과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대피 명령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잘 따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계양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계양구에 면허를 둔 개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2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코로나19 예방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이번에 배부하는 마스크는 서운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캠핑과 등산용품 생산업체가 기탁한 물품인데요. 계양구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북측 광장에서 4일부터 이틀간 마스크를 배부합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대중에 발휘되어주는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의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은 모두 1,285명이 응시해 7.4대 1의 실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시교육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208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170명을 선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시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